연봉 3억에 강남 타워 팰리스, 벤츠 S클래스를 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과연 부자일까요? 정답은 모릅니다입니다. 제가 아는 세무사 선배가 있는데요. 20년간 수천 명의 세금 신고를 도와준 분입니다. 그 선배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부자들은 절대 티가 안 나. 티 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빚이야.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2024년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연소득 1억 원 이상 가구의 평균 부채가 2억 4천만 원이에요. 고소득자일수록 오히려 빚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세청 자료를 보면요.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 보유자 중 42%가 연봉 5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킨 돈이 진짜 부를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돈의 경제학에서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통장에는 수십억이 있는 이른바 조용한 부자들의 6가지 생존 전략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략 중 하나만 제대로 실천해도 여러분의 자산 곡선이 달라질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용한 부자, 영어로는 stealth wealth라고 합니다. 숨은 부, 보이지 않는 부자라는 뜻인데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번 돈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돈을 조용히 굴리죠. 미국에서 진행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토마스 스탠리 박사의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미국 백만장자 1만 명을 무려 20년간 추적 조사한 겁니다.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백만장자의 80%가 중고차를 탑니다. 50%는 시계에 300달러, 우리 돈으로 40만 원 이상 쓴 적이 없고요. 70%는 양복을 50만 원 이하로 산다고 합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KB금융지주가 발표한 2024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들의 특징 1위가 뭔지 아세요? 검소한 생활을 유지한다가 72%였습니다. 2위는 남들에게 부를 과시하지 않는다로 68%였고요.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은 왜 이렇게 살까요? 거기에는 그들만의 생존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돈과 나를 분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좋은 차를 타면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명품을 들면 나도 성공한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물질적 자기 확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소유한 물건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심리예요. 문제는 이게 끝이 없다는 거죠. 1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 다음엔 300만 원짜리가 눈에 들어오고 300만 원짜리를 사면 또 500만 원짜리를 원하게 됩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인 거예요. 조용한 부자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돈이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워런 버핏을 한번 보세요. 2024년 기준 자산이 130조 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1958년에 산 31만 달러짜리 집에 살아요. 무려 66년째 같은 집입니다. IKEA 창업자 잉바르 캄프라드는 생전 자산이 60조 원이었는데요. 평생 이코노미석만 탔고 15년 된 볼보를 몰았습니다.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돈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비싼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이걸 사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까? 아니면 그냥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걸까? 정직하게 답해보시면 대부분은 후자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미지가 아니라 선택지를 사는 겁니다. 여기서 선택지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차를 바꾸고 더 좋은 동네로 이사하고 외식 횟수를 늘리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 영어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오르면 지출도 따라 오르는 현상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고정비가 늘어나면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월 500만 원으로 살던 사람이 월 700만 원 없이는 못 살게 되면 회사가 싫어도 못 그만두고 좋은 기회가 와도 못 잡고 결국 자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조용한 부자들은 정반대로 해요. 연봉이 올라도 생활 수준을 유지합니다. 늘어난 돈은 고스란히 자산으로 쌓아두죠. 그래서 이들은 언제든 이런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회사 마음에 안 들어 그만두고 1년 쉬어야지. 이 사업 기회 좋은데? 당장 시작해볼까? 해외에서 6개월 살아보고 싶어. 가자.
이게 진짜 부의 맛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니라 나만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연봉이 오르면 오른 금액의 최소 50%는 무조건 저축하세요. 생활 수준은 최대 50%만 올리는 거예요. 5천에서 7천으로 올랐다면 1천만 원은 저축하고 생활비는 최대 6천만 원으로 유지하는 거죠. 이것만 지켜도 5년 후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세 번째 전략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유동성이란 필요할 때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데요. 왜 이게 중요한지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자산이 5억입니다. 그런데 전부 아파트 한 채예요. 현금은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B씨도 자산이 5억인데요. 아파트가 3억이고 예금과 주식이 2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좋은 투자 기회가 왔습니다. 6개월 안에 1억을 투자하면 2배가 되는 기회예요. 누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B씨입니다. A씨는 집을 팔아야 하는데 급매로 내놔도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리고 가격도 깎이죠. 결국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의 힘이에요. 2020년 코로나 폭락장 기억나시나요? 코스피가 1,400까지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4만 원대였을 때 현금 있던 사람들은 바닥에서 쓸어 담았어요. 1년 만에 2배, 3배를 벌었습니다. 반면 현금 없던 사람들은 오히려 급전이 필요해서 바닥에서 팔아야 했죠. 조용한 부자들은 항상 현금을 들고 있어요. 보통 생활비의 12개월에서 18개월치입니다.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면 최소 3,600만 원에서 5,400만 원 정도를 예금이나 MMF에 넣어두는 거죠. 투자하지 않고요. 기회가 오면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대기시켜 두는 겁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활비 몇 개월치가 있으신가요? 만약 3개월 미만이라면 좀 위험합니다. 우선 6개월 이상을 목표로 모으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생각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네 번째 전략은 비교 게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을 한번 열어보세요. 친구는 발리에서 휴가 중이고 동료는 새 차를 뽑았고 후배는 청담동 맛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어요. 이걸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상향사회 비교라고 하는데요. 나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문제는 SNS가 이 비교를 무한대로 만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비교 대상이 제한적이었어요. 옆집, 친척, 동창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 80억 인구의 가장 화려한 순간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더 무서운 건 그걸 보다 보면 이 지갑이 열린다는 거예요. 2023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20에서 30대의 62%가 SNS를 보고 충동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평균 충동 구매 금액이 월 34만 원이었어요. 연간으로 따지면 408만 원이고 10년이면 4,080만 원, 이자까지 계산해나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SNS 때문에 5천만 원을 날리는 거예요. 조용한 부자들은 이 게임에 아예 참여하지 않아요. SNS를 안 하거나 한다면 소비를 자극하는 계정은 과감하게 언팔로우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 열어서 나를 초조하게 만드는 계정 10개만 언팔로우 하는 거예요. 명품 플렉스 계정, 럭셔리 여행 계정, 고급 레스토랑 계정. 일주일만 지나도 마음이 편해지고 한 달이 지나면 지갑이 두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지출 뒤에 숨은 의무를 계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보통 가격표만 봐요. 차가 5천만 원, 집이 5억, 시계가 500만 원. 하지만 조용한 부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가격표 뒤에 숨은 진짜 비용을 계산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보험료가 연 150만 원, 자동차세가 연 50만 원, 기름값이 월 30만 원이면 연 360만 원, 주차비가 월 15만 원이면 연 180만 원, 정비비가 연 100만 원, 거기에 감가상각이 연 500만 원이에요. 1년 유지비만 1,340만 원입니다. 5년이면 6,700만 원이죠. 결국 5천만 원짜리 차의 진짜 가격은 5년 기준으로 1억 1,700만 원인 거예요. 이걸 알고도 사시겠어요? 조용한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건의 5년 총비용은 얼마지? 그 돈을 투자했다면 얼마가 됐을까? 5년간 1억 1,700만 원을 연 7%로 굴렸다면 약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차 한 대가 1억 6천만 원의 기회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지출 앞에서 72시간 규칙을 권해드려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딱 3일만 기다려보세요. 3일 뒤에도 정말 필요하면 그때 사시면 돼요.
대부분은 3일 지나면 흥분이 가라앉거든요. 이것만 해도 충동구매의 70%는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전략은 남들의 오해를 편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조용한 부자들은 이런 말을 참 자주 듣는다고 해요. 너 돈 좀 벌잖아. 왜 그렇게 아껴? 요즘 차 안 바꿔? 그거 10년 됐잖아. 애들 학원비 아끼지 마. 그건 투자라고 생각해.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에 흔들리죠. 나도 좀 써볼까? 너무 짠돌이처럼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런데 조용한 부자들은 달라요. 그냥 웃고 넘깁니다. 왜냐고요? 자신의 재정 상태를 남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건 하우절이 쓴 돈의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을 쌓는 유일한 방법은 쓰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이 부자인 줄 모른다.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려면 남들이 당신을 부자로 보지 않아도 괜찮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쓰는 순간 돈은 새어나갑니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자산인 거죠. 다음에 누가 왜 그렇게 아껴? 라고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나 원래 그래. 설명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세요. 당신의 통장이 대신 증명해 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조용한 부자들의 6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돈과 정체성을 분리하라. 둘, 이미지가 아니라 선택지를 사라. 셋, 유동성이라는 방패를 확보하라. 넷, 비교 게임에서 퇴장하라. 다섯, 지출 뒤에 의무를 계산하라. 그리고 여섯, 오해받는 것을 즐겨라. 결국 부자가 되는 삶과 부자처럼 보이는 삶은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려고 돈을 씁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돈을 지키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다. 남들이 사치할 때 저축하고 남들이 과시할 때 침묵하면 된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통장이 조용히 증명해 줄 겁니다. 오늘도 돈의 경제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